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아편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아편전쟁을 중국 근대사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고 개항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편전쟁부터 우리가 중국 근대사의 시작 이렇게 공부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편전쟁은요,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 아편전쟁은 1840년에 발발했고요. 2차 아편전쟁은 1856년에 발발했는데 이 시간에는 1차 아편전쟁이 왜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아편전쟁 왜 벌어졌는지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바로 영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문제였습니다. 자, 영국은요, 1600년에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고 아시아 무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18세기의 영국 동인도 회사는 중국과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더욱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중국 청나라인데요. 청나라가 18세기 중반부터 공행무역 체제라는 걸 갖춰놓고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공행무역을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공행이라는 것은요, 외국 상인과의 무역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그 허가받은 특허 상인들의 조합, 이것이 바로 공행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요, 광저우 한 곳을 열어놓고, 광저우에 있는 그 항구 한 곳을 열어놓고 그 광저우 지역에 공행을 설치해놓고 그 공행들만 무역을 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몹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싶었거든요. 당시 영국에서는요, 중국산 물품이 아주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만든 차, 비단, 도자기가 엄청 인기가 있어요. 특히 차가 엄청 소비가 많았는데,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도 차를 왕창 사다가 영국에 팔고 싶은데 공행무역 체제로 양껏 무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 입장에서 이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영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중국산 차, 그리고 뭐 비단, 도자기 많이 사가요. 그런데 중국에서, 청나라에서는요, 영국 물품을 거의 사지를 않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곳곳에 영국산 공산품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면직물, 모직물 많이 팔고 있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영국산 면직물, 모직물, 뭐 영국 상품들을 잘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질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무역에서 영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는 그런 구도였어요. 당시 세계 국제 무역에서는 오늘날 달러처럼 당시에는 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중국 물건을 사면서 지불한 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국으로 들어간 은이요, 영국으로 되돌아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영국 물건을 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쭉 청나라 때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생긴 별명이 세계 은의 무덤이라는 중국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은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지경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영국이 중국에게 무역 확대를 요구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들어간 은, 이걸 어떻게 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영국이 18세기 말부터 이 무역에 끌어들인 것이 인도산 아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경제적으로 잠식해 가고 있었어요. 그 인도, 특히 인도 벵골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중국에다 갖다 팔고, 그리고 그 중국이 인도산 아편을 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은을 영국이 자기네 나라로 끌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영국은 당시 인도에게 영국산 면직물을 많이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편 때문에 인도로 은이 빠져나오면
그 은을 영국으로 면직물 팔고 가져가겠다. 뭐 이런 계산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 상인들이 아편을 중국에다가 밀수출을 하게 됩니다. 이 아편은요, 밀무역이었어요. 영국 상인들이요, 아편을 빼다가 중국에다가 몰래 팔고, 그 다음에 중국 상인들은 또 그걸 밀수입을 해서 중국 안에 보급을 하는 그런 구도였는데, 자, 여기서 아편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아편은요, 양귀비라는 식물의 추출액을 가지고 만드는 마약 성분의 그런 그 제품이었어요. 이 아편은 오늘날 뭐 헤로인 등 마약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데, 당시에는 양귀비 추출물을 가지고 생아편을 만들고 이 생아편을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이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피우는 연기를 흡연을 하는 그런 제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 아편이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각작용이 있고, 또 사람을 나른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했어요. 이런데 이게 중국 사람들한테 확 퍼진 겁니다. 아편 연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고 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 청나라 국민들이 아편 중독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18세기에 아편이 유입되던 그 시기만 해도 중국에서 아편의 유해성, 중독성 이런 문제들을 처음에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한테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편 중독에 빠졌고, 뒤늦게 이 아편의 문제점을 알게 된 청나라에서 18세기 말에 이 아편을 금지하고 단속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799년부터 아편 단속령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가서는 아편은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명령까지도 냈었는데, 그런데 이 아편이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관료들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아편을 단속하는 관리들이 아편을 단속해서 아편을 몰수하면 자신들이 이 아편을 가지고 뒷구녕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돈을 벌어요. 아편을 압수를 하면 일부는 정부에다가 이제 뭐 폐기 처분하라고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팔아먹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피거나 이랬습니다. 또 이 관료들이 아편 밀수하는 상인들한테 뇌물 받아 먹고 아편 밀수를 눈 감아 주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래서 아편이 근절되지 않아요. 온 국민들이 아편 중독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단속을 하는 관료들, 그 다음에 병사들까지도 아편 중독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실에서도 아편을 피우고 있었고요. 아편 전쟁 당시의 황제였던 도광제도 태자 시절에 아편을 피웠었습니다. 자, 이 지경이었어요. 온 나라가 아편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19세기 전반기 청나라 황제였던 도광제는요, 자신도 뭐 아편 피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아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에서 논의가 전개가 되는데, 당시 아편 문제가 논의가 될 때 처음에 제기가 됐던 것은요, 아편의 양성화 논의였습니다. 아편을 양성화시키자. 그래서 밀수입 말고 제대로 된 무역으로 수입을 하도록 해서 오히려 관세를 세게 때리자. 그래서 국가 재정도 그 세금으로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아편 가격이 비싸질 테니 아편을 고가에 판매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사지 못하도록 소비를 좀 줄여나가도록 해봅시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편을 고가로 수입하고 관세를 때리게 되면 중국 내에서 아편 재배가 많아질 터이니 중국 내에서는 아편 재배를 금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냥 양성화시켜서 일반 백성들은 아편을 피우게 하시고, 대신 병사들과 관료들에게만 아편을 금지하십시오. 뭐 이런 제안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논의 끝에 아편 얄짤없이 금지해야 됩니다 라는 엄금령이 대세를 이루게 되고요. 이 엄금령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임칙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칙서의 주장에 의해서 황제 도광제도 엄금령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됐어요. 그리고 이 황제 도광제가 임칙서에게 흠차 대신이라는 직책을 주고 아편 단속을 시키게 됩니다. 이 흠차 대신이라는 자리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는 그런 임시 직책이에요.
그래서 임칙서가요, 1839년 3월경부터 광저우에 내려가서 광저우에서 아편 단속을 집중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관련된 인물들 1600여 명을 체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상인들이 갖고 있던 아편을 몰수합니다. 그런데 영국 상인들이 이걸 제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임칙서가 막 협박을 해요. 나 영국 상인들도 처형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회유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아편 무역만 안 하면 다른 무역은 하게 해줄게. 대신 아편 다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임칙서가 진행을 했고요. 결국 영국 상인들이요,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전부 다 임칙서에게 내놓게 돼요. 자, 임칙서는 아편을 이렇게 몰수하고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베이징에 보내서 보고도 하고 자기가 이만큼 뭐 압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성과도 좀 자랑을 할까 했었는데, 그런데 임칙서가 생각을 해보니, 야, 이거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배달하는 동안 또 이 관료들이 왠지 또 빼먹을 것 같고 뒷구녕으로 좀 몇 상자 뺄 것 같고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걱정을 황제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자 황제가 그래, 베이징까지 배달하지 말고 현장에서 다 폐기 처분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아편들을 폐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폐기 처분한다 그러면 막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편 불질러 버리면 광저우 시민들 또 이 연기 마시고 다 뿅 갑니다. 그래서 아편을 어떻게 폐기하냐면요, 바닷가에 그 옆에 커다랗게 웅덩이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닷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바닷물을 고이게 하고 뚝을 쌓아서 바닷물을 막아놓고 그 바닷물에다가 아편을 잘게 썰어서 집어넣고 석회까지도 넣습니다. 이 생석회가 물에 들어가면 발열 반응을 하게 된대요. 이 열에 의해서 아편의 독소가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소 다 빠진 아편을 다시 물기를 열어서 그 웅덩이의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아편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임칙서는 영국 상인들한테 저 아편만 아니면 무역 다시 활발하게 해도 돼 라고 하는데, 당시 이 영국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영국 관료 찰스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조금 강경하게 나와요. 우리 이렇게 아편 다 뺏겼는데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당시 영국 상인들도 자신들이 비용 지불하고 인도에서 가지고 온 아편을 그냥 다 뺏겨버렸으니 손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엘리엇의 주장대로 영국 정부한테 요청을 해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야, 중국 정부가 몸에 나쁜 아편을 금지한다는데 이 영국 정부가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라며 초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영국 상인들도 초조해지는 겁니다. 근데 찰스 엘리엇은 야, 이거는 우리가 이대로 손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야. 이거 영국 정부가 해결해 줘야 돼. 그러면서 엘리엇도 버티는데, 결국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1839년 7월 달에 주룽반도에 머물고 있던 영국 해군이 있었는데, 그 해군 중에 2명이 술에 취해서 중국 민간인과 시비가 붙었고, 시비 끝에 영국 해군 2명이 중국 민간인을 살해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에 임칙서가 나섰어요. 중국인 죽인 영국 선원 2명, 영국 해군 2명, 내보내라, 우리한테 넘겨라, 이랬는데 영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임칙서와 영국 사이에 마찰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청나라 정부도 이거 보고를 받았잖아요. 청나라 황제도 이걸 영국한테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청나라 사이가 급격히 아주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당시 영국 정부가 이 아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머물러 있던 엘리엇과 아편 뺏긴 영국 상인들은 이거 보니까 양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해결이 안 되겠는데? 이거 두 나라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지니 아편 문제가 이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러자 초조해진 영국 상인 몇 명들이 이거 임칙서가 전에 제안한 대로 아편 무역 빼고 그냥 다른 무역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무역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엇이라는 이 관리가 안 돼, 더 기다리고 버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의 조치에 불만을 품은 영국 상인들이요, 일부가 자기들 상선을 아예 이끌고 그냥 광저우로 무역을 하러 갑니다. 다른 무역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엘리엇이 자기네 그 영국 상선이 광저우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포를 쐈어요. 포를 쏘니까 또 임칙선은요, 저것들 대포 쏘네? 쟤들 우리 무역하러 오는데 쟤네한테 대포를 쏜단 말이야? 라며 임칙서가 오히려 영국 상선을 보호해주기 위해 청나라 수군을 파병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수군이 29척의 배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기 엘리엇이 포를 쏜 배는 2척, 영국 배 2척과 중국 배 29척이 싸우게 됐는데, 그런데요, 심지어 중국의 이 배들은 군함이었어요. 수군이 모는 그런 군함이었고, 저쪽 엘리엇 영국 배는 상선에 대포 꽂아놓고 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당시 그 영국 상선 2척과 중국 군함 29척의 싸움에서 중국 군함 26척이 파손되는 이러한 패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천비해전이라고 하는데요. 청나라 수군의 열악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던 그런 싸움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포격전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이 전투 끝에 청나라가 완전히 열받고 삐졌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 안 되겠다! 영국과 모든 무역 종결! 그 다음에 영국과의 관계 단절하겠다! 이런 조치를 내려버렸습니다. 영국 애들 다 나가!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과 당시 거기 머물고 있던 영국 상인들이요,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엘리엇과 일부 상인들은 영국 본국으로 가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쟁해 주십시오 라고 전쟁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 처음에 그 아편 단속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라고 미온적으로 있었던 영국 정부도요, 그래 이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램 수상이요, 전쟁하자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상이 전쟁하겠다고 결정한다고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영국은 의회에서 이런 결정들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당시 전쟁을 하려면 군비에 사용된 그런 자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들, 이런 그 비용 결정 문제로 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전쟁과 군비 예산을 위한 표결을 위한 의회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의회 안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글래드스턴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요. 30살의 젊은 의원이었고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영국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경하게 내게 됩니다. 청나라는 아편을 금지할 권리가 있는 나라다. 왜냐면 그 아편이 몸에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그런 청나라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이 부정한 무역을 하겠다고 전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영국에게 불명예를 안겨주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이다. 아편 팔겠다고 전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전쟁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반대 의견을 냈고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글래드스턴에게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의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결과는 271대 262, 9표 차이로 전쟁을 하기로 됩니다. 당시 글래드스턴은 262? 우리 영국의 양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실망을 했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영국은 청나라와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 1840년 1차 아편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